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셨네요. 항상 이렇게 뭔가 처음 강의 시작하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 5분만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뭐 그러면 이제 강의하기에 앞서서 뭐 이번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뭐 커리큘럼, 교재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라고 돼 있죠. 기본 강의. 기본 강의인데 이 강의는 그냥 제 커리큘럼에서 핵심이에요. 그냥 뭐랄까 제가 알려주는 내용들의 정수? 뭐 좀 과하게 표현했나? 하여튼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정수냐면은 유형별 접근 기출문제 이제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이란 얘기는 뭐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을 제가 강의로 알려드린다는 거는 나쁜 접근 방법과 좋은 접근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강의로 이제 올바른 접근 방법, 좋은 접근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료 해석에 있어서 좋은 접근 방법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식으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안 좋은 접근 방법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 자료 해석을 다 계산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안 좋은 접근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이렇게 엑셀도 있고 계산기도 있는 시대에 왜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지? 왜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내가 막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현타가 오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산 연습 시키잖아요. 그런 거 시키면은 막 두 자릿수 덧셈, 곱셈 막 이런 거 하면서 현타가 오곤 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걸 자료 해석을 저는 제 생각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라도 더 갖춰야 되니까 계산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 해석이란 과목의 본질 자체가 계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은 뭘까요? 비교예요, 비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려고 해야 돼요. 자료 해석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의 OX로 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괄호칸이 없잖아요. 계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O냐 X냐. 그걸 판단한다는 거는 무언가를 무조건 비교시켰다는 얘기예요. 암기 과목으로 시험을 친 게 아니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비교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료 해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본질에 맞게 접근하는 방법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고 그 본질을 잊고 자료 해석 여기 계산해야 되지 하면서 막 계산을 하시는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올바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높고 점수가 높을 거예요. 자료 해석에 필요한 실력?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자료를 뭐 빨리 판단한다든지 그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계산을 해서 답을 도출한다든지 뭐 판단 능력, 계산 능력, 해석 능력 다양한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본질은 자료 해석은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방법 한마디로 계산을 적게 하는 방법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실력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예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력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다. 여러분들 계산도 잘해야 돼요. 자료 해석도 잘해야 돼요. 실수도 안 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실력, 나머지는 다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은 자료 해석을 비교 구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저는 이제 저도 강의 이제 시작한 지 뭐 1년 좀 지났지만 저도 계속 추상 노력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뭐 추상 얘기도 해주겠지만 추상 노력을 해서 딱 한 단어만 뽑아냈어요. 비교. 비교. 그냥 이 비교라는 딱 한 단어에 입각해가지고 기본 강의 내도록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다 따라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게 제가 만들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강의하면서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진짜 뼈에 사무치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뭐 한 해 더 지나면 더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5급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7급 수험생도 있고 민경채 수험생도 있고 있으니까 그쪽 하단에 있는 하단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준비하는 그게 다르잖아요. 시험 친 양도 다르고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밑에 쪽에서 좀 부족했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았고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다 깨달았으니까 거기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시험장에서 가져오신 결과물들 저한테 상담,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마다 시험지를 가져와줘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구나. 이걸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작년 기본 강의도 되게 좋았고 호평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더 발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전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하나의 더 특징은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추상적인 단어 솔직히 말해서 이 비교 구도로 전부 바꿔라는 얘기를 하면은 방향은 알려드린 거예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 한마디만 듣고도 뭐 아주 공부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잘 쌓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부의 소수를 위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들이 그 옳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정말 세부적으로 유형을 다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저만큼 자료에서 문제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가져오세요. 있으면 다른 강사들 중에 있으면 막 책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분류했는지. 보통 뭐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하지 가중평균을 4가지로 분류하진 않아요. 보통 뭐 비중이다 이러지 비중을 4개, 5개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비중 안에서도 4개, 5개, 증가율 안에서도 4개, 5개, 가중평균 안에서도 4개, 5개, 뭐 아무도 분류하지 않았던 뭐 수추론, 뭐 결합비교, 하여튼 무슨 온갖 유형으로 다 분류했어요. 분류한 유형이 4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나오는 95%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요. 한 5% 정도만 달라요. 그거는 뭐 각 시험마다 상문 판단형으로 새로 만들어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2-3문제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를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에 만났던 선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만났고 접근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걸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져가서 제가 알려드린 접근 방법대로 모든 유형을 연습하시면 돼요. 교재를 가지고. 근데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죄송해요.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데 이 책이 교재의 일부예요. 그 앞쪽이고 이제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데 계속 뭐 문제가 생기고 뒤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든 기한을 단축해서 여러분들 수업 전에 책을 낼까? 아니면 좀 더 완성도를 높일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완성을 더 할까? 물론 뭐 기한을 좁히더라도 뭐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덜 알려드리진 않죠. 그런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 교재를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프린트로 좀 많이 드리면은 프린트로 꽤나 해소를 한 다음에 새 책을 받아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너무 합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낙서하는 것보다 여기 낙서 다 해놨다가 나중에 새 책으로 싹 한 번 다시 풀어보면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한 절반 정도 되는 내용을 여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은 전혀 빠지지 않게 프린트로 다 제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재가 언제 나올지 아마 나오겠죠. 다음 주 초 아니면 다음 주 중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 자체도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풀이를 다는 식의 교재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미 그런 건 다 만들어져 있어. 약간만 풀이를 상세하게 교체하면은 뭐 다 되는 작업인데 교재 근본부터 제가 재설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뭐 좀 이것도 너무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자료 해석의 체계를 제가 새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던 방법론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그리고 강의를 안 듣더라도 혹은 듣고 나서 복습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물론 작년에 어느 정도의 체계는 세워놨지만 교재가 뭐 작년에는 제가 뭐 데뷔한 직후에 막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해설 같은 게 부실한 점이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할 때는 한 키워드 한 단어 보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엔 정말 그래도 최대한 상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상세도 안 돼요. 해설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생각의 여지는 줘야 돼요. 딱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딱 뭔가 균형을 이루도록 생각을 조금만 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딱 그 정도로 이제 다 균형을 맞춰서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책이 나올 거다. 책 이름은 여러분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에 적혀 있다시피 자료 해석 스킬트리다. 스킬트리. 제가 사실
저희 학과의 신성우 선생님을 요즘 뭐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스킬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저도 이제 약간 근본주의자라 가지고 스킬이라고 하면 약간 형식적이고 좀 뭔가 이제 좀 사술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마법 같은 도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법 같은 도구가 맞아요. 그래서 체계를 정한 게 뭐냐면 16개의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만들고 그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서 가본다. 16개의 근본적인 스킬, 그 근본이에요. 그걸 적용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문제 유형, 선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 접근 방법대로 접근하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계속 실험을 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 이 강의는.